안녕하세요. 생존교정의 유소장입니다. 오늘은 무지외반증과 보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으로 기울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이 생기는 이유를 검색을 해보시면 하이힐같이 굽이 높고 신발의 앞쪽이 뾰족한 구두를 자주 신는다든지, 평발이라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든지, 심지어는 살이 쪄서 그렇다는 글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뾰족 구두도 잘 신지 않고 평발도 아니고 가족력도 없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니고 갑자기 살이 찐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외반증이 생긴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실제로 무지외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인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평발, 하이힐, 가족력이 있고 관절염이 있고 살이 쪄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보행 습관입니다. 보행 시에 체중이 이동하는 경로는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발 중심을 통과하여 토 오프, 발가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엄지발가락에서 추진력을 발생시킵니다. 보행에서 엄지발가락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장애 등급을 심사할 때도 다른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되어서 없는 것보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없는 것이 장애 등급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보행 습관은 엄지발가락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엄지발가락을 활용하지 않고 보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팔자걸음입니다. 팔자걸음이 되는 원인은 골반 비대칭이나 무릎 구축, 근육들의 비대칭을 둘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자걸음을 걷는 흔한 이유는 바로 슬리퍼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걷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팔자로 걷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슬리퍼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깔창도 통고무로 된 슬리퍼들이 많은데요. 발은 편하다고 느끼지만 걸을 때마다 튕기듯이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팔자 걸음을 걷게 되면 체중이 엄지발가락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엄지발가락의 중족지 관절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되는 염증은 가골을 형성시키고 관절 변형까지 오는 무지외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 발이 똑같이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골반의 비대칭에 따라 더 휘어진 쪽과 덜 휘어진 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11자 보행과 양측 체중 지지의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술은 가골 형성이나 발가락 변형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시행을 하고, 교정기는 수술 후 보호 목적으로 교정용 스트랩을 제한적으로 착용하실 수 있지만 시중에 널리 판매 중인 실리콘으로 된 교정기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 사이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교정이 될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우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실리콘 교정기를 착용하고 생활하실 경우 보행 습관을 악화시키므로 발의 굳은 살이나 또 다른 변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가 매우 좁아져서 서로 충돌하여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통증의 감소 목적으로만 보행을 하지 않을 때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디 만 얼마짜리 실리콘에 현혹되어서 몸을 더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신경 눌림으로 인한 보행 장애가 있을 경우 무지외반증은 척추와 골반의 병증에 대한 2차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로서 척추와 골반의 교정 치료가 필요하고, 신경 손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로 신경 손상의 진행을 막아놓고 교정 치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발만 편하고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걸을 때는 워킹화, 뛸 때는 러닝화, 11자로 보행 운동을 하시라는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